자, 일단 올려볼게요, 선생님. 부지런하게. 네. 자, 채점. 화요일 날요. 화요일 날 앞으로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저번에 영상 수업할 때 어땠어? 그거 다시 볼 때? 괜찮았어? 네. 쌤이 일부러 막 목소리 힘주고 막 엄청 힘들게 수업했거든? 그러니까 니네 봤을 때 괜찮았냐고. 모의고사를 보내줬어. 모의고사 파일 지금? 혹시 안 가져왔나요? 네. 지금? SM이요. SM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네. 걔네가 감을 잃었다고? 네. 뭐 사과로 대체, 배로 대체. 선생님 친구 과일 전사하는 친구가 전화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수박값이 엄청 올랐다면서 과일 엄청 비싸졌다고. 선생님도 요즘 집에 과일 안 사 먹거든. 과일 비싸져가지고 과일값 엄청 올라서 이번 추석 때가 걱정이야. 자, 1번에 4, 2번에 4, 3번에 2 여기까지 다 맞았죠? 4번에 5, 5번에 1, 6번에 4, 7번에 5,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1, 11번에 2, 12번에 3, 13번에 3, 14번에 2, 15번에 1, 16번에 48인가? 48, 17번에 11, 18번에 2, 19번에 42, 20번에 28, 21번에 4, 22번에 39. 자, 이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왠지 14번의 답이 5번이면 선생님이 되게 미안한 느낌이야. 니네 무조건 14번 읽지도 않고 항상 5번을 찍지. 수능날은 그래도 기영이는 풀 거죠? 수능날에 풀 시간이 있을까요? 네, 시간 남아돌아. 진짜 앞으로 화요일에 수업 영상으로 받아요. 얘 영상으로 미리 찍어놓고 니네한테 보라고 하고 숫자 입력하라고 하려고. 다음 주. 네, 당장 다음 주부터 화요일 날의 수업은 영상으로 대체하려고요. 뭐가 괜찮아? 안 그래도 엄마한테 학원 간다고 얘기하고 딴 데로 셀라고 PC방 가가지고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널 못, 선생님 진짜 얘기하잖아. 그지같이 생각한다고. 얼굴에 안 그러는 줄 알아. 자, 9월 27일 거 확률과 통계 풀이하겠습니다. 자, 18쪽까지 중에서 모르는 게 몇 쪽이죠? 근데 수능 시험은 지금 우리가 푸는 저 사설 모의고사보다 쉬운 느낌이거든, 볼 때. 사설 모의고사를 자꾸 풀면은 수능보다 약간 더 어려운 거 자꾸 풀다 보면은 수능날 가가지고 왜 이렇게 잘 풀려? 왜 이렇게 쉽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 아 진짜야. 근데 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왜 안 그래요? 사설 모의고사 어려우니까. 육모, 군모 약간. 육모, 구모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배우면 나아지겠죠? 자,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아무거나 처음부터 얘기해 볼까요? 12번보다 분명히 앞에 있어. 빨리 얘기합시다. 난 상위가 11번까지 그럼 맞았어 다? 아까 편 들어줬는데 그 엄마한테 우리 상위 엘리트라고 괜히 편 들어줬네. 욕하려고 했던 거 아니죠? 네. 10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죠? 네. 12번이라고요? 11번? 10번. 10번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지금 당신들 전원은 9번까지 다 맞추나요? 서준이 다 맞춘다고? 상위는 숙제를 불성실하겠다고? 개인도 9번까지는 맞아? 9번 많이 틀렸어요. 다른 건 다 맞췄고? 11번까지는 맞았어요. 그럼 우리 2점짜리, 3점짜리 대부분 다 맞추는 거네? 수능날 가서도 그러겠네? 모르죠. 수능. 그렇죠. 내가 또 너를 또 간과했네요.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은 욕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선율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 이건 속도의 값이고요.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으로 바꾸는 순간이 A 위치라고 얘기했구나.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얘기했네. 두 번째 거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의 위치를 요구했고, 그런데 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위치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첫 번째 방향을 바꿀 때 위치하고 두 번째 방향을 바꿀 때 위치의 값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와 두 번째 운동을 바꿀 때 위치의 차이값,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언제 운동 방향을 바꾼지를 알아야 되겠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의 값이 빵이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가?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거든. 속도가 빵일 때. 잠깐 멈췄다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인수분해했더니 t-1이라고 t- 그러면 1초일 때하고 3초였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A는 1초일 때 위치, B는 3초일 때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초였을 때 위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는 여러 차례 설명해서 위치는 속도를 적분한 건 위치의 변화량인가? 근데 위치의 변화량한테 뭘 더해야지 위치라고요? 네, 최초의 위치. 최초의 위치의 값이 수익선상에서 P점은 출발할 때 위치가 어디래? 원점이래? 3이래? 마이너스 1에? 최초의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어. 그럼 최초의 위치의 값은 모르니까 최초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x0라고 쓰거든. 최초의 위치의 값은 x0라고 쓰겠습니다. 그런데 0초인 순간부터 1초인 순간까지 내가 저 속도의 값만 적분하게 되면 요게 지금 적분한 건 위치의 변화량, 거기다 최초 위치의 값을 더했으니까 이게 위치네요. 그런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T의 값이 3인 순간의 위치인데 똑같겠네. 3인 순간의 위치의 값은 B의 값은 최초 위치 더하기 0부터 3까지 속도의 값만 적분하면 3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겠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두 개의 차이값을 구하라고요? A에서 B를 빼라면서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할 일은 0부터 1까지 중에서 0부터 3까지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식은 똑같잖아. 그럼 0부터 1까지 중에 0부터 3까지를 빼면 뭐가 남는지 혹시 알아? 3부터 2까지. 3부터 1. 1까지? 그런데 0부터 3까지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1부터 3까지가 맞아. 그러니까 네 말도 맞아. 뭐 너는 지금 3부터 1까지로 얘기한 거지? 네 말 틀린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A 빼기 B의 값을 구하려면 X는 지워지고요. 뒤에 거 뺄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는 3부터 1까지로 얘기한 거고. 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내가 0부터 1까지에서 0부터 3까지를 빼게 되면 1부터 3까지가 남을 건데 부호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납득이 돼요, 이거 지금? 그러면은 이것만 지금 적분해가지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금 수빈이가 들어있어. 화요일날 모처럼 일찍 왔었는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부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3대입했습니다. 3대입은 빵인가? 27 마이너스 54니까? 맞아요? 1대입하면 누구지? 1대입하면 3가? 네. 3은 아닌 것 같아요. 3이 너무 잘 들리네요, 근데. 발음을 약간 좀 흐리게 했으면 4라고 들렸을 건데. 자, 그럼 답이 뭐라고요? 네, 답은 4가 답입니다. 쌤 꼭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답 고르는 데 되게 많더라. 학교 다닐 때 이런 적 되게 많다. 내가 틀리는 문제는 다 이런 거였어, 맨날. 그리고 답 타이핑할 때도 맨날 이렇게 타이핑해. 4번이라고 타이핑해. 이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11번은 안 풀어도 돼? 아니요. 아니란 말은 풀란 얘기죠? 네,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에 이 정도 급이면 땡큐 하면서 풀어야 돼. 어느 부분이 고마운 부분이냐면 난 요게 너무 고마워.
기울기가 1이래. 기울기가 1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한 칸. 오른쪽 두 칸 가면 위로 두 칸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울기 1인 건 고마운 것 같아. 여기도 기울기 1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L1이라고 하는 선인데 L1이라는 선은 지수함수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AB입니다. L2라고 하는 것도 기울기가 1인데 그건 로그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C점과 D점입니다. 그리고 AB라는 선분의 길이하고 BD의 길이는 똑같아. AB의 길이하고 BD의 길이는 똑같아. 근데 우린 B점 좌표하고 D점 좌표는 구할 수 있어. Y축에 있는 점이니까 0대2 반값이잖아. Y축에 있는 점이니까 0대2 반값이거든? 그럼 B점 좌표가 누구야? 여기다 0대2 반 뭐가 나와요? 네, 아주 빠른 속도에서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대입하면 0이 나올까요? 원래 로그함수 1대2반 빵인데 이건 뭘 대입해야지 빵이지? 네, 이건 2대2 해야지 빵 나오나요? 진수가 그래야지 나오니까? 그럼 나는 지금 선분의 길이 BD라는 길이는 아는 것 같아. BD의 길이값 몇이야? 네, 여긴 두 칸 떨어졌으니까 2루트인 것 같아요. 근데 요만큼 BD라는 길이의 값 2루트인데 AB의 길이의 값도 2루트인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A점 좌표도 아는 것 같은데? 왜냐면 길이가 2루트인데 기울기 1이었잖아. 그럼 두 칸 가야 되잖아. A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네, A점 좌표 2,4네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넓이의 값이 20이면 이 사각형은 도형이 사다리꼴인 것 같은데?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럼 밑변 값이 도대체 몇이 되면 넓이가 20 나오지? 8루트 2가 되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10루트 2. 10루트 2한테 2루트 2를 곱했더니 40. 40을 2로 나눠주면 20.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8루트 2인 거 알아요. 여기가 8루트 2였을 때 기울기 1이었잖아. 대각선 길이가 8루트 2면은 C점과 D점은 8칸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C점 좌표 값이 누구라고요? 여기까지 다 알아? 이제 AB만 구하라며. AB를 알고 싶은데 이제 할 일은 그래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A값 구하고 그래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B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점의 좌표 대입했습니다. 4,2 대입하겠습니다. A가 누구예요? A는 양수라고 합니다. 1보다 큽니다. A는 루트 3이라고요? 그 다음 10,8을 대입하려고요. 10,8을 대입했더니 로그 B에 9? 근데 8 나온다고? 그럼 B가 누구지? B의 8승이 9인 거야? 그럼 B의 4승의 값이 3인 거고? 그럼 B가 누구냐고? 근데 두 개 값을 곱하라며. 곱하면 3의 몇 승인데? 3의 몇 승? 4분의 3승?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그걸 객관식 보기에 찾으세요. 네, 답 2번이 답이네요. 여기까지는 맞췄으면 좋겠다. 이 정도 문제면은 생각은 못했지만 할만한 거 아닌가요? 그죠? 네, 11번 문제까지는 틀리지 않고 다 풀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12번도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어야 되거든, 수능 보기 전까지. 왜냐면 이 문제는 연속의 문제니까. 연속은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 니네는 연속이었을 때 이미 알아. 아는데 왜 틀리는지는 모르겠어. 연속이 뭔지 알고 연속일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아. 근데 시험 문제는 틀려. 뭘까? 절대값? 문제는 지금 이 함수가 연속이라며. 요게 지금 연속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첫 번째,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연속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A에서만 함수는 구분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fx 값은 A에서만 연속이면 fx가 A에서만 연속이면 절대값 쉬운 것도 당연히 A에서 연속일 거야.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우리의 바램은 이거 아니야? 저 함수가 A에서만 연속이면 정말 좋겠어, 나는. 이게 유일한 바램이야.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a보다 작은 쪽으로 왔을 때 극한값, 리미트 a의 값이 x의 값이 a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요것만 똑같으면 연속이잖아. 이 빨간색은 문제 풀 때마다 쓸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함수값 극한값이 똑같으면 연속이니까. 이것만 만족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제의 질문이 약간 특이한 건 요것만 좀 특이해.
연속이 되게끔 하는 A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됐으면 좋겠어. A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K값이 필요해. 그럼 나는 이제 대입할 건데 A를 대입하고 싶어요? A 대입하면 누구야? 네, A는 위에다 대입해야겠다. 함수값이니까. 등호 있는 거에 대입했습니다. 좌극한은 누구야? 좌극한이잖아. 좌극한은 A보다 왼쪽이잖아. A보다 왼쪽이 위야 아래야? 위. 네, 근데 왜 OA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 다음에 A의 우극한이 누구죠? 여기까지가 도대체 어느 포인트가 어려운 포인트가 있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주구장창 풉니다. 자, 이제 질문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이건 4점짜리야. 만약 이렇게만 해서 답이 쉽게 나오면 그건 4점이 아니야, 3점이야. 근데 4점인 이유는 서로 다른 A의 값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는 과정에 생각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얘기지, 너희한테. 절대값끼리 똑같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건 같은 식이니까 얘네 두 개만 똑같았으면 참 좋겠어, 나의 바람은. 그럼 절대값이 똑같을 때, 여태까지 절대값 똑같을 때 니는 어떻게 풀었어? X랑 네, 그냥 똑같던지. X랑 근데 맨날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값이랑 5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값이 그냥 똑같던지.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값이랑 마이너스 5a 플러스 4 플러스 k 값이 똑같던지. 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런 이건 지금 A라는 문제에 대한 2차 방정식이거든? A라는 문제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은 얘도 지금 정리할까? A의 제곱 마이너스 6A 끝인가? 오른쪽도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은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K인가? 나의 바램은 이 A란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근이 이건 확실하게 근이 몇 개야? 근데 요 녀석의 값이 문제네. 요게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야. 나의 바램은 A가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 나의 바램은 3개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녀석의 값은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네모의 값은 근이 없으면 안 돼. 이게 근이 없으면 A의 값은 2개밖에 없으니까.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 A의 값이 이거는 A의 값이 1개든지 2개였으면 좋겠어. 1개면 0하고 6이 아닌 다른 근을 가져야 돼.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1개가 됐을 때 어떨 때 근이 1개인 거야? 그러네. 판별식 값이 음수면은 안 돼. 근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판별식이 0이었을 때 조사하고 있어. 판별식 0이 나오려면은 K가 누구일 때 판별식 0이야? 원래 판별식이 빵이려면은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잖아.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였을 때 완전 제곱식이잖아. 4가 나오려면 K가 누구여야 되냐고. 그러네. K가 마이너스 6이네. 판별식이 빵이 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6이야. 그때 A가 누구게? K한테 마이너스 6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잖아. 네,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이면 A 값이 누구누구 있다고? 엄청 일찍 왔어. 학교가. 학교 패드 높아가지고. 그래서 분실하진 않았고요? 네. 네. 자, 그럼 A의 값이 누구누구 있다고요? 아니, A 3개였으면 좋겠다는데 A 3개가 누구냐고? 0하고 6이랑 마이너스랑 3개 맞잖아. 그때 K 값이 누구라고요? 이거 돼. 이거 답으로 K 값 활용할 거야. 이거 K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이제 어떨 때 남았어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남았어. 판별식 0보다 크면 나의 바램은 이게 나의 바램이야. 판별식 0보다 클 때는 얘가 근이 2개잖아. 그럼 A가 몇 개 돼버려? 4개 돼버려. 그럼 나의 바램은 판별식 0보다 큰데 여기 있는 근 중에 한 근이랑 여기 있는 근 중에 한 근이 겹쳐야 돼. 이 말 이해되시나요? 판별식 0보다 크려면 판별 계산해볼까? 판별식이 누군데요?
이게 판별식인가요? 판별식 0보다 큰 k 값들 중에 즉 k의 범위는 뭔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보다 큰 k 값들 중에 찾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근하고 겹치는 근이 있어야지만 근의 개수 3개일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요 녀석의 근의 값이 만약에 1하고 10 이러면 안 된다고. 근이 다해서 몇 개야? 4개가 되니까 이러면 안 돼. 겹치는 근이 있어야 돼. 근데 겹치는 근이 0이 겹칠 수도 있고 6이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0이 근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0의 값이 만약에 근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0대 2번 등호 성립해야 되지. 그래야지 0이 근이잖아. 0대 2번 빵빵. K가 누구야? 마이너스. 그러면 A가 0이 근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4야 되는데 마이너스 4는 이 범위에 들어있어? 근데 마이너스 4는 이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커서 근이 2개야. 근데 K한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이게 누군데? 그럼 A가 뭐뭐 있어? 빵하고. 그럼 이때 근은 뭐뭐 있다고? 빵, 6, 마이너스 4가 근이라고? 그러니까 3개 맞아. 3개 맞으니까 우리 이걸 답으로 허용할 수가 있어. 마지막 이제 뭐 할 차례야? 네, A라는 근이 6이라는 녀석의 값이 근이 공통근이었을 때. 그럼 6이 근이면 6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이 되잖아. 6 대입했더니 36, 24, 60 뺐더니 52. 52가 이렇게 해야 돼, K는. A가 밑에는 왜? 빵이 아니야. 아니, 이거의 근이 빵과 6이면 안 되지. 빵과 6이 동시에 근이면 안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 빵과 6인데 뒤에 있는 방정식의 근이 2개였을 때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럼 근이 총 다 4개잖아. 근 3개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의 근이 빵과 6이 동시에 근이면 근은 빵하고 6밖에 없잖아. 2개밖에 없잖아. 근데 K가 마이너스 4일 때를 대입했을 때요. K가 마이너스 4일 때를 대입하면 그때 A가 6이라는 걸 대입하면 0이 우리는 지금 A가 0인 녀석을 아까 했어.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A가 0이라는 근이 공통되는 근이고 6은 공통되는 근이 아니었을 때는 중이야. 네. 그러니까 여기다 6 대입하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 안 해. 그때 왜 A는 0, 6, 마이너스? 그거는 내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2개의 근을 구한 중이거든. 이거의 근과 이거의 근을 찾는 중이거든. 6은 여기서 나온 거야. 네. 네. 이해된 거 맞아? 아니야? 이해 안 됐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네가 지금 구조적으로 이해를 머릿속에 착각이 들어온 거야. A라는 식이 빵이 되는 것과 B라는 식이 빵이 되는 거의 근을 구해봤더니 그때 근이 여기에서 0하고 6이 근이고 여기서의 근이 알파 베타인 상황이야 지금. 근데 알파 베타 중에 0하고 6이 없으면 지금 요 녀석의 근은 다해서 근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알파 베타 중에 빵하고 6하고 겹치는 게 없으면 그럼 전체 근의 개수는 4개가 돼. 그 나의 바램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는 빵이고 하나는 3이고 그러면 빵, 6, 3 근은 3개잖아. 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의 바램은. 근데 그 세 개 모두가 A랑 B에 둘 다 만족. 아니요. 네. A 빵하고 6 둘 중에 하나만 앞에 걸 만족하든 그러니까 앞에 거 2개 거 뒤에 거 둘 다 만족하는 게 빵하고 6 둘 중에 하나기를 바래. 빵만 겹치거나 6만 겹쳐야지 근의 개수는 전체 3개가 되는 거거든. 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K가 마이너스 4였을 때는 이렇게 근이 3개고요. 36을 갖다 대입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K는 26이거든. K값이 26이었을 때는 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K한테 26 대입했더니 이 식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60.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A 플러스 15하고 아니다 안 되는구나. 4가 달리면 뭐 해야 되지?
6하고 10? 그러면은 근의 값은 마이너스 10하고 6이 근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근은 0과 6, 여기서의 근의 값은 6이랑 마이너스 10. 그럼 근의 값이 뭐뭐 있다고요? 0, 6, 그래서 3개가 맞다고. 그러니까 이 k의 값은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군데 k의 값들을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답은 16이라고요? 네,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려워서 이게 4점인 거야. 그 전까지는 연속의 문제 뻔한 거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니라고요? 네. 자, 수빈이가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채점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수빈아 선생님 카톡으로 다 보냈어. 네. 네. 자, 13번 문제는 말이 길어서 나도 읽기 싫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추정치는 안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 풀었고 찍어서 왔을 것 같습니다. 아, 풀었어? 오, 맞았어? 근데 저는 답이 다른 거 나와서 찍어서 맞췄어요. 아, 답이 다른 게 나와서 객관식 보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찍었는데 맞았어. 네. 그것도 제주입니다. 네. 자, 선분의 1이가 2하고 3이 되는 선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보나마나 무조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위치가 그렇잖아 이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할 것도 알고 있고 길이도 두 군데 알고 있고 사이가 60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게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원주가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구나. PQA라는 각이랑 ABC라는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요. 근데 PQ라는 길이가 2라는 얘기를 2라고 얘기했고 BC의 값은 3이라고 얘기했고 알고 싶은 거는 4점 좌표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 값을 알고 싶습니다. 원의 반지름 길이가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여기는 이만큼의 각의 크기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4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은 한 가지만 나온다는 얘기네. 이게 일정한 반지름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칸만 채우세요. 그럼 나는 원부터 그리고 시작하려고. 4점을 지나는 원이라며. 네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왜 안 지나? 지나라고. 뭔가 안 맞다? 너희도 이 원을 그리고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지금 4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고 일단 출발합니다. 이 지금 그린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이 숫자로 나오나 봐. 그래서 그 반지름이 일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빈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ABC라는 각의 크기랑 PQA라는 각의 크기 똑같고요. CAB? CAB 60도 얘기하는 거잖아. QAP도 60도 얘기하는 거고, 막곡지가. 그래서 위아래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닮았으면은 양수 K 값에 대해서 여기까지도 졸라 친절하게 설명해 주네. 친절하게 설명한 건 여기까지 설명됐습니다. 지금 두 삼각형은 닮았기 때문에 여기 길이 값을 지금 2K라고 놨고 AP가 2K, AC의 값이 3K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 게 닮아서 2대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구한 거는 삼각형 ACP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PC를 구하세요. PC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겠다. 코사인 제곱 법칙 한 번만 쓰면 되잖아. 내가 필요한 선분의 길이는 PC 길이가 필요합니다. 코사인 제곱법칙 한 번이면 되고 이거는 우리는 아무도 안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럼 각이 필요한 거 아니야? 여기는 요만큼 가격표가 몇 도인데? 그럼 코사인 120이 필요해. 코사인 120은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제 첫 번째 거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요구한 건 제일 처음에 P 제곱의 값을 통해서 PC 제곱을 통해서 코사인 제2법칙으로 PC 길이 구하라고 합니다. 양쪽 옆에 있는 선분의 1의 값이니까 2K 제곱 그 다음 3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 곱하기 3K 곱하기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다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2분의 1 약분했고 부호도 플러스로 바꾸려고요. 13에다 6도 했더니 19K 제곱인 것 같은데? 따라서 PC 길이 값은 아무도 안 틀립니다. 그 값은 루트 19K인가요? 네.
코사인 제2법칙으로 가구하는 거는 아주 쉬운 산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가지금 BC 길이 값이 3, 가게 크기 60도인데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K 값을 구하세요. 그런데 각 ABC라는 각이 있어요. 쌤은 지금부터 각 ABC를 세타라고 칭하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의 값은 나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인 법칙 적용하래. 60도를 마주고 삼각형 ABC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삼각형 ABC에서 우리는 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 60도를 마주보는 변이 3인가요?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 3K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라고는 꼴랑 3 약분해가지고 K만 구하면 되는 거네? 우리 지금 K 구하는 거잖아. 근데 분모에 있는 사인 60의 값이 누구야? 2분의 루트 3?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되잖아. 2분의 루트 3K의 값이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사인 세타인가요? 그래서 K 값이 알고 싶습니다. K의 값은 유료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네모의 값은 첫 번째 게 네모의 값이 루트 19K였고 지금 네모의 값은 누구라고요? 루트 3분의 2라고요? 여기까지는 코사인 법칙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고 사인 법칙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고 공식의 숫자만 대입하세요 라는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은 4점 좌표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고 싶어요. 졸라 친절해. 아주 그냥 친절한 끝판왕이야 이거 문제가. PBC라는 삼각형 쳐다보세요. PBC 쳐다본 다음에 사인 법칙 적용하세요. 더 친절해. 이것도 알려줬어. 사인 법칙 적용할 때 빈칸도 아니고 여기다 대입하래. PBC가 누군데 PBC가? P, B, C는 어차피 세타야? PBC의 값은 세타 값인데 그럼 요거 자체가 사인 세타분의 PC야? PC는 누군데? 아까 PCC 값이 루트 19K였냐? 이게 2R이네. 그럼 여기다가 지금 내가 R 알고 싶다면 2로 나누게 해야 되는 거잖아. R의 값이 누구라고요? 2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루트 19K야? 거기다 K 대입을 한 것 같은데? K 대입하면은 사인 값이 약분되는 것 같은데? 그럼 뭐만 남아? 사인이 약분하면은 이거예요? 2도 약분했습니다. 2 약분했더니 루트 3분의 루트 19네 유리화는 안 하겠습니다. 다까지 다 구했습니다. 루트 3분의 루트 19까지 다 구했습니다. 이런 거 맞아요? 이 문제는 특별히 생각할 거 없이 시킨 대로만 하면 답이 나와요. 다 구했어. 가에 알맞은 식이 FK야. FK 값이 루트 19K야. 나하고 다에 알맞은 숫자가 PQ인데 PQ를 곱하래. PQ 곱한 게 3분의 2 루트 19? PQ를 곱한 게 3분의 2 루트 19? 그거 역수의 값을 대입하라고요? 그러면은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수빈아, 보자마자 잠을 청하면 어떡해. 자, 이게 PQ의 값 곱한 게 두 개 곱했더니 3분의 2 루트 19잖아. 역수니까 2 루트 19분의 3이야?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뭐에다 대입하라고? 루트 19K에다 대입하라고? 그럼 답이 뭐라고요? 요게 문제 원하는 답이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꼴랑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거의 대부분 다 알려주고 빈칸만 채우라고 합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제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14번이 문제네.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기억, 니은까지. 디귿은 이해시키기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도전해 볼게요. 14번은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설명이 방정식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내내 방정식 문제를 풀어. 방정식에 관련된 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야 A라는 식이랑 B라는 식 곱해서 빵이면 니네 A는 빵, B는 빵이라고 쓸 수 있어? 방정식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해?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야. 이거 묶어줄 수 있지 않냐? F'X로? F'X로 묶어주면
앞에 건 fx, 뒤에 건 k잖아. 이게 빵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f'x가 빵 되든지 또는 fx의 값이 k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푸는 건 이거 푸는 중이야. 이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그런데 원래 함수는 3차 함수라며.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앞에 거는. 이건 2차 방정식이야. 뒤에 건 몇 차 방정식이야? 뒤에 건 3차 방정식이야. 근데 fx의 값이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라며. 맞죠? fx의 값은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방정식인데 fx의 값은 그러면은 3차 함수면 이건 2차 함수지? 미분하면 최고차항계수 누구야? 미분하면 3이니까 아래로 부르기겠네. 아래로 부르기는 도함수의 값이 x축, 이건 빵은 x축이잖아. 만난 승계는 교점 많으면 2개? 1개가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없을 수도 있잖아. 근의 개수가 앞에 거는 근의 개수가 2개거나 1개거나 빵개인 게 가능한 거잖아. 하지만 뒤에 거 3차 함수잖아. 최고차항계수 1인 3차 함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으면 k라는 상수함수가 만나서 생긴 교점의 개수는 많으면 3개? 적을 때는 2개일 수도 있고 더 적으면 1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함수 fx 그림이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잖아. 함수 fx 그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증가함수일 때. 그러면 이거랑 만나서 생긴 교점 개수는 1개. 설령 이렇게 지나도 교점 개수는 몇 개야? 1개. 언제나 이러면 교점 개수 언제나 1개잖아.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건데 첫 번째 기억에서 요구하기를 야 fx 그래프가 증가함수면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2개 이하야. 이 네모의 근의 개수는 2개 이하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래. 그럼 fx의 값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게 되면 도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fx가 증가함수면 도함수가 뭐야? 야 이거 수백 번 하는 거야. 지금까지 니는 수백 번 봤어. 함수가 증가함수면 도함수는 어떻게 돼? 0보다? 맞아요.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것 같아. 즉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큰 경우가 있어. 이게 지금 도함수가 0보다 큰 경우야. 도함수가 언제나 양수인 경우. 근데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0보다 커졌다는 말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근데 0보다 큰 같은 범위 속에 0보다 큰 게 들어있거든. 여기서 도함수가 0보다 큰 같다는 말은 도함수가 0보다 큰 같다는 말은 도함수가 0보다 큰 것도 증가함수 맞거든. 자 이때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자, 첫 번째 그림은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고. 두 번째 그림이면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그럼 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근이 빵개거나 한 개야 지금 상황이. 그런데 뒤에 거의 근이 필요해. 근데 지금 함수는 증가한다며. 그럼 증가함수일 때 옆에 그려놨잖아. 이거잖아 이거. 증가함수가 되면은 무조건 교점의 개수는 K랑 만나 생긴 교점은 무조건 몇 개야? K랑 만나 생긴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야. 이 근의 개수를 더해야 되잖아.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한 개.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두 개. 그래서 전체 근의 개수는 이거 두 개의 근의 개수는 많으면 두 개. 적으면 한 개라는 얘기네. 그래서 근의 개수는 2개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참여 거짓이야. 네. 설명하는 거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두 번째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니은에서는 fx의 값을 밑으로 평행이동하래. fx를 밑으로 k만큼 내리래. 그 다음 절대값 씌웠으니까 접어 올리래. 그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면은 이게 가능해?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 어떤 임의 3차 함수 fx가 있어. 그걸 밑으로 k만큼 내렸더니 x축이 여기 있어 만약에. fx-k가 이거야 만약에. 접어 올리면 어떻게 돼?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몇 군데야?
fx 빼기 k의 값이 만약에 밑으로 평이동했던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여긴 좀 접해. 이게 fx 빼기 k야. 그럼 접올림 미분이 불가능한 게 몇 군데야? 네, 접올리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의 값은 뾰족 한 장 한 군데야. 이것도 미분은 불가능한 게 있어? 안 돼. 미분 불가능한 게 있어?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됐을 때 접올렸는데 미분이 가능하지? 어떻게 되는 그림이 접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할까? 접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한 녀석은 이렇게 되는 녀석만 접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해. 이걸 접올리면 뾰족한 점이 생기지 않잖아.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렇게 되면 접올린 녀석의 값이 뾰족한 점이 생기지 않아. 난 이 점 좌표 누군지 몰라서 알파라고 놓을 생각이야. 나의 바람은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fx 값은 최고청계수가 누구라고? 네, fx 문제가 최고청계수 1이라 그랬어. fx의 최고청계수 1인데 fx 빼기 k의 그래프가 이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 최고청계수 1이야. 어떨 때 이러면 접하면 올라간 줄 알아? 이 식이 누구일 때? 자, 이 fx 빼기 k 값이 누구일 때 알파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갈까? 나 이렇게 물어볼까? 니네 2차 함수는 졸라 잘해. 그래. 2차 함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이 누구야? 최고층에서 1이면 x-알파의 제곱이야? 그게 이렇게 생겼잖아. 접하잖아. 3차 함수의 값이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면 누구냐고. 이렇게 됐을 때가 접하면서 올라가거든. 이해된 거 맞으세요? 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알아 이제. 니은을 만족한 상황이 첫 번째 그림 안 돼. 두 번째 그림도 안 돼. 밑으로 k만큼 평이동해서 접올린 녀석의 값이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야 돼. fx-k가 fx-k가 이거야. 그러면 점검해 볼까? fx가 누구라고? 이게 fx라고 k 이항하면 지금 요 녀석의 값이 미분이 가능한 fx 우리가 구했어 지금. 그런데 문제에서 풀어야 될 방정식은 우리 이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분에서 빵 되는 값 또는 fx의 값이 k가 되는 값이 근인 거잖아. 난 이거의 근을 찾고 있어. 지금 네모의 근을 찾고 있는 중이야. 미분했어. 미분하면 누구예요? k는 미분하면 숫자니까 빵이 돼. 자,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구예요? 알파 혼자 근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어떤 방정식의 근이 필요했지? fx가 k가 나오는 근이 필요했어요? 그럼 x-알파의 3승의 값이 빵 나오는 x가 누구야? 그럼 이거 앞에 거의 근하고 뒤에 거의 근이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럼 근의 개수 몇 개야 지금? 니은의 질문이 야 미분이 가능하면 근의 개수 한 개니? 라고 물어봤잖아. 네 맞습니다. 근의 개수 한 개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야 근의 개수가 3개여야 돼. 근의 개수가 3개여야 돼. 그런데 양수 k의 값의 최소값은 4야. k의 값이 4였을 때만큼은 집합 S의 모든 원차별 값은 빵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F빵의 값은 최대값이 3분의 1이야. 자, 이 디귿은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야 이게. 하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이 새끼가 뭔 개소리하고 있는지 나는 파악이 돼. 근데 우리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해서 아씨 이게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찍어야지. 이건 수능 보면 기억 니은까지만 하고 나서 기억 니은이 확실히 맞다면 5번을 찍을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틀리고 이제 니네 일이야. 나는 몰라. 찍어야 돼. 하지만 이거의 답은 2번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 파란색 밑줄 친 디귿이 무슨 개소리 하는지 설명해 주려고 지금.
자, 근의 개수는 다해서 3개였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는 양수 K의 최소값이 4야. 자, 디귿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건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바램은 f'x의 값이 빵이 되는 녀석과 또는 fx라고 하는 값이 k가 되는 이 네모에서 얻어지는 근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어. 이거 전체 근의 개수가 3개길 원해.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양수 k의 값의 최소값이 4였으면 좋겠어. 이게 나의 바램이야.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건 상수함수잖아. k라는 녀석의 값이 k의 값이 4보다 크도 4보다 커도 그는 3개인가 봐. k가 정확히 4여도 그는 3개인가 봐. 근데 k라는 녀석의 값이 4보다 작으면 그의 개수 3개인가 아닌가 봐. 내 말 좀 납득되시나요?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들 중에 k의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근의 개수 3개래. 근데 양수값들 중에서 만약에 k의 값이 1이거나 2분의 3이거나 k의 값이 0과 4 사이에 있는 값이면 근의 개수는 3개가 아니어야 돼.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떠올랐어. 자, fx라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고 쳐볼게.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그런데 요점 좌표가 요점의 y좌표가 4였으면 좋겠어. 요점의 y좌표가 4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k라는 녀석의 값이 k의 값은 제일 작은 게 4라며. 만약에 k가 5가 되면 근은 몇 개야? 이거 지금 오른쪽 거 근이 1개야? 자, 왼쪽 거 근은 몇 개야? 미분하면 이거 몇 차 함수야? 미분하면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함계수 1이었으니까 미분하게 되면 최고차함계수의 값은 3이니까 아래로 블록이지? 근데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지금 몇 개라고 지금 내는 거야 지금? 미분에서 빵 되는 거 2개라고 했는 거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지금 베타야. 그런데 요점의 좌표가 알파, 4라고 선생님이 잡은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면 요점의 x좌표의 값은 감마라고 할게. 앞에 거 미분에서 빵 되는 그는 누구야 지금? 이거의 그는 누구라고? 감마라고? k가 5 같은 녀석이었을 때? 그러니까 근 3개 맞잖아.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근데 문제는 k라는 녀석이 제일 작을 때가 4라며. 그럼 4일 때도 확인해 보려고. 내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 점 좌표의 값이 알파, 4야. 그럼 4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있을 거냐? k가 4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이것도 빵 되는 건 2개야. 지금 빵 되는 건 2개. 미분에서 빵 되는 건 2개. 알파, 베타 맞아. 하지만 fx의 값이랑 4가 만나는 교점은 알파하고 하나 더 있어? 이거의 근의 값은 알파하고 4인 거, 알파하고 감마인 거잖아. 그럼 합쳐가지고 근은 몇 개야 지금? 알파가 겹치니까 근이 3개인 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가 정확히 k라는 녀석의 값이 4 이상이면 k가 4가 되거나 k의 값이 4보다 큰 값이거나 그래도 근의 개수는 다 합쳐가지고 3개야.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문제야. 이 점은 알파, 4인데 이 점은 베타, 만약에 1이라고 해보자. 베타, 1이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은 당연히 알파, 베타의 값에서 도함수의 값은 빵 나오는 거지 지금. 근데 k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값 중에 제일 작은 게 4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k의 값이 2분의 1이 있을 때 k가 2분의 1이었을 때 이 점 좌표 감마라고 하려고. 자, 이거 근 몇 개야? fx하고 k가 만나는 근이 몇 개야? 1개지. 미분에서 빵 되는 거 2개지. 그럼 근의 개수가 지금 몇 개 돼버려? 그러면 최소값이 4라는 거 모순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최소값이
4보다 작은 값이 있는 거잖아, 양수값 중에. 나의 바램은 이러면 안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 이러면 4보다 작은 양수값이 존재해버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제 상황은 정리하자면 나의 바램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첫 번째,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야. 이래야지 4보다 큰 값이어도 근이 한 개, 정확히 4였을 때는 알파하고 감마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알파는 겹치니까 근의 개수 3개가 될 수 있어, 아까처럼. 이래야지 알파보다 큰 숫자여도 근이 여기서 한 개, 아까 알파, 베타 2개, 그래서 3개. 이래도 알파가 겹치니까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근 3개가 나오거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아, 이런 경우가.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양수면 그 값보다 작은 녀석에서 근의 개수 3개인 경우가 발생해버리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4보다 작은 녀석이면 4보다 작은 녀석의 양수인 값에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림이 교점 3개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교점 3개잖아. 안 되잖아. 이러면은 양수값들 중에서 근의 개수 3개인 건 더 이상 없어. 4 이외에는. 나의 바램은 베타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베타 대입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자, 그럼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더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종합하면 fx라는 녀석의 값은 fx-k라고 볼까? 나의 바램은 fx-4라고 볼까? 4가 제일 작은 거지. 이 값이 x-알파의 제곱 x-베타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 검은색 그림은 fx죠. 이 빨간색이 y는 4야. 이 두 녀석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알파하고 또 다른 값이지. 그러니까 감마라고 놔야 되겠구나. fx-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가 중근이고 감마란 또 다른 근이 있습니다. 요 말 지금 동의하시나요? 네.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쭉쭉쭉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f한테 베타를 갖다 대입한 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놓고 푸는 건데,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여기 다음부터 산수만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암튼 상황은 이러한데 이런 상황들을 해석하는 게 실은 쉽지가 않아. 이거 아주 어려운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아무튼 이런 방법도 있지만 찍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기억과 니은까지만 보통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 디귿은 하는 데까지는 시도하되 수능 날 시간 남아도면 시도는 하는데 모르겠으면 찍읍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풀면 되는 거 맞죠? 자,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이 첫 번째 값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항 자체가 자연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열 AN 값이 모든 자연수 N 값에 대해서 AN의 값이 N이 아니야. AN이야. 보통 N이라고 착각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 AN이라고 하는 값이 홀수면은 위줄에다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AN 값이 짝수면 아랫줄에다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유탄 3개의 항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값이 존재하는 모든 첫 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홀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이것부터 시도해 보려고요. 첫 번째 항의 값이 만약에 홀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의 값이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구분지어서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 값이 만약에 홀수면 두 번째는 누구야? 위에다 대입해? 1 대입해? 두 번째는 누구냐고요? 아, 이런 것까지 다 써달라는 얘기죠.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약간만 더 빠르면 쌤이 인내심이 좀 덜 필요할 것 같습니다. n값한테 1 대입하면은 a2의 값은 1, a1이어서 이건 a1인가요? a1이 홀수였다며. 그럼 a2의 값도 홀수인 거 아니야? 세 번째 구해보려고요. 세 번째 값이면 위에다 대입해, 아래다 대입해. A1의 값도 홀수고 A2의 값도 홀수기 때문에 A2가 홀수인 녀석이라서 이 A2가 세 번째인가요? 네. 이 A2의 값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이 A2의 값은 A2가 홀수기 때문에 짝이야, 홀이야? 짝. 네. 홀수한테 2배 했으니까 짝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짝수니까 어디다 대입할 건데요? 짝수면 밑에다 대입할 거라서 밑에다 대입했습니다. 누군데? 짝수한테 3 다음에 짝이야, 홀이야? 그 다음 건 A1의 값이 짝수인 걸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A1의 값이 짝수일 때에는 아래 거지? 아래 거니까 두 번째인 값이 누군데? 짝수야, 홀수야? 짝수한테 1 더했으니까 이건 홀수네. 뭐야? A2는 100% 홀수라고? 그럼 그 다음 녀석부터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가? 어차피 세 번째 구할 때는 A2의 값이 홀수였기 때문에 세 번째 값은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그 홀수한테 지금 어차피 도배가 되면 똑같이 짝수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네 번째 값은 짝수니까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여전히 이것도 홀수일 거 아니야. 그럼 상황은 첫 번째만 짝골이 달라지는 것 같고 두 번째부터는 짝골의 값이 똑같은 것 같아요. 무조건.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홀수를 대입하면 다시 뭐가 돼? 한 줄만 더 해볼까? 딱 한 줄만 더 해보자. 다섯 번째만 가보자. 홀수면 뭐가 된다고? 네, 4, 2, 4. A4의 값이 홀수면 4배 했으니까. 짝수예요? 얘도 마찬가지지. A5의 값은 4의 A4로 계산할 건데 이 값은 어차피 짝수인 거죠. 그럼 이것들은 무조건 홀수 더하기 짝수. 그러니까 첫 번째만 제외하면 두 번째부터는 홀짝, 홀짝, 홀짝 이렇게 반복되는 거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나는 M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상황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풀면 돼,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는 M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짝수인지 그렇지 않다면 M이라고 하는 숫자가 홀수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풀려고. 존재하긴 존재한다며. 그 존재하는 M값이 짝수로서 존재하는지 홀수로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M값이 짝수였을 때 먼저 출발하려고. 그럼 제일 첫 번째 게 우리의 바램은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의 값이 이거 세 개가 등차수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EK 값은 짝수 아닌가? EK 짝수지. 내 말 지금 되시나요? EK 자체가 짝수인데 짝수를 대입했을 때는 짝수를 대입하면 홀수가 나오고 홀수를 대입하면은 짝수 나오고 지금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자, 이 값이 짝인가요? 홀인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건 지금 홀수 아닌가요? EK 플러스를 홀수면 무조건 짝이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홀수인가요? 자, 그런데 2k 플러스 1 값을 조사해 보려고요. 이 녀석은 전 단계의 숫자가 홀수였기 때문에 위에다 대입해, 아래다 대입해? 위에다 대입해요?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k 플러스 2의 값은 전 단계의 숫자가 이게 짝수라면서 짝수니까 어디다 대입해? 아래다? 아래다 대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하면은 2kak 플러스 2k 플러스 1인가요? 자, 이제 선생님은 등차 수열인 걸 써먹으려고요.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거 2배 한 게 양쪽 끝에 거 더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산수하려고 하는 거 이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거 2배 했습니다. 가운데 거 2배 하는 세 값은 양쪽 거 끝에 거 2개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녀석의 값이 2ka, 2k라서 2배 하겠습니다. 앞에 건 ak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항 좀 해봅시다. 이항 해주면은 2k-1ak 2k 플러스 1? 그러면 ak가 누군데? 이거야? 근데 이 녀석의 값은 1 플러스 2k-1분의 누구지? 요건 2k-1분의 2k-1 분자에 뭐가 있어야지 여기가 플러스 1로 바뀌어?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얘는 누군지 아네. 이거 지금 우리 홀수였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홀수는 자연수잖아. 그럼 2k-1이 누구여야 돼? 분모가 누가 돼야지 홀수인 자연수가 될 수 있냐고.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 초등학교 2학년도 답할 것 같은데? 동그라미가 누구냐고. 동그라미가 1 나와야지 1분의 2여서 3이 나올 거 아냐. 3이 홀수일 거 아냐. 분수의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의 값은 분자의 약수여야 되죠? 동그라미 될 수 있는 거 1 또는 2가 돼야 자연수 나올 거 아냐. 하지만 동그라미 2가 되면은 1 더하기 1이어서 짝수 나와? 이런 거 맞으세요? 따라서 K가 누구라고요? K는 1이야? K가 1이면 M값은 아까 2K였던 것 같은데 우리 2K라고 놓고 풀지 않았어? M값은 K가 1이어서 2로 존재해. K는 1이고 M값이 2가 되면 존재해. 문제 상황을 다 만족해. 그때 뭘 구하라고? 첫 번째를 구하라고? 난 첫 번째는 궁금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냐면 나는 K가 1이었을 때 두 번째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이 누구라고? 아, 두 번째 안다고 지금. 홀수의 값이 3이었다고 두 번째이? 두 번째이 3이면 경우는 두 가지 아니야? 두 번째이 3이면 첫 번째이 누구라고? 두 번째이 3이면 첫 번째는 누구라고? 3은 홀수 맞아. 2는 짝수 맞아. 그래서 첫 번째의 값은 누가 될 수 있다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돼. 한 번만 더 하면 M번장이 첫 번째 거였지? 나 이 M한테 2K 플러스를 대입하려고 M값이 홀수였을 때 아이고야. 그 다음 녀석이니까 2K 플러스인가요? 그 다음 2K 플러스 3이에요?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홀수가 밑에 조그만 숫자가 홀수였을 때가 누구라고? 조그만 숫자 홀수면 짝수고 조그만 숫자 짝수면 홀수라고? 얘가 뭐라고? 얘는 조그만 숫자가 짝수기 때문에 얘는 조그만 숫자가 홀수기 때문에 짝수라고요? 된 거 맞나요? 이제 한 번만 좀만 힘냅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AK 플러스 2라고 하는 거 구하려고. AK 플러스 2의 값은 전 단계의 숫자가 짝수라며. 전 단계 숫자가 짝수기 때문에 밑에다 대입해. 밑에다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네, 밑에다 대입했습니다. 자, 근데 AK 플러스 3의 값 계산하려고요. 전 단계 숫자가 홀수라며. 전 단계 숫자가 홀수는 위에 거라며. 위에 거니까 뭐라고 쓸 건데? 진짜 거의 다 왔어. 그런데 가운데 게 등차 중 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가운데 2배한 녀석의 값이 양쪽 끝에 거 더한 거랑 똑같은 게 등차 중 항입니다. 대입했습니다. 앞에 거는 여기다 2배 하시라고요? 아니, 맞나? 네. 2 곱하기 2배 한 거 쓸까 그냥? 2k 플러스 1 플러스 4k 플러스 2 AK 플러스 1 플러스 2k 플러스 2 곱하기 AK 플러스 2 다시 또 대입해. AK 플러스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AK 플러스 1하고 2k 플러스 1을 곱하라고? 되신 거 맞죠? 그럼 이항하려고요. 요 녀석의 값이 2k 플러스 3? 앞에 계수가 2k 플러스 3? 2를 이항했습니다. 아, 요걸 이렇게 넘길까? 그럼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인가? 오른쪽에 남은 녀석의 값은 전개해야 되겠다. 이거 4k 제곱. 선생님 이것도 이항해서 오른쪽으로. 계산 완료했습니다. 그럼 AK 플러스 누구라고? 이거라고? 이 값이 누군데? 약분되지 않냐 이거? 마이너스 2k야? k는 자연수거든. 그럼 얘는 음수야? 음수면 뭐가 문제야? 나의 바램은 요게 뭐였으면 좋겠다고? 네, 이게 짝수였으면 좋겠다. 짝수는 자연수지. 그래서 음수는 절대 짝수가 될 수 없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했던 A의 값은 3하고 2가 있었나? 첫 번장의 값들 가능한 모든 첫 번장들의 합을 구하세요. 그 답이 5가 답이네요. 하지 말 걸 그랬을까? 네, 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자,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수빈이를 선생님 살려내겠어요. 16번부터 풀어야 될 거 얘기해볼까요? 20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9번이요. 19번이요. 19번부터 가겠습니다. 19번은 문제의 질문이 첫 번장 자연수라고 얘기했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등차수를 있습니다. 그럼 난 첫 번장 몰라. 첫 번장의 값은 자연수야. 공차도 모르는, 공차는 알고 있구나.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는 등차수열이야. 그럼 AN 구할 수 있지 않냐? 네. AN은 누구지? 첫 번장 플러스 n-1을 곱하기 공차일 거잖아. 네. 얘가 0보다 큰 녀석만 항으로 잡으세요. 근데 첫 번장의 값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첫 번장이 양수였잖아.
첫 번장이 양수였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5를 계속 뺄 거라서 양수가 쭉 나오다 언젠가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양수가 나오는 것들만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했는데 원소의 개수가 7개였으면 좋겠어. 그럼 몇 번장까지 양수였다는 얘기야? 7번째. 근데 7번장까지 양수였다는 얘기네. 그럼 첫 번장도 양수, 두 번장도 양수, 세 번장도 양수 쭉 나가다가 7번장까지 양수였다는 얘기야. 7번장이면 여기다 7 대입했어. 7 대입했더니 누구냐고. 욕해도 돼? 마이너스 10. 네. 얘까지는 양수였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8번장은 양수면 안 되잖아. 8번장은 양수가 아니야. 그럼 8번장은 양수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야? 0보다 0보다 아니 7번장까지 양수였으면 좋겠어. 8번장은 양수가 아니면 좋겠어. 양수가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0보다 작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8번장의 값은 8 대입했습니다. 8 대입했더니 a 마이너스 나의 바램은 이 값은 0보다 작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소의 개수가 7개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우린 초항의 범위를 아는 것 같은데? 초항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0부터 초항의 범위의 값은 10부터 3분의 35까지. 근데 초항의 값은 자연수라며. 그럼 초항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몇 개 없네. 초항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는, 두 번째 후보는 11밖에 없어? 10이나 안 돼? 야, 그러면 아주 좋네. 첫 번째 값이 11이었을 때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즉 나는 AN이라고 하는 세기값이 초항의 값이 11이고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인 등차수열에 몇 번장까지 합을 더하라는 얘기야? 10명. A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나요? 네, 그럼 우리는 몇 개를 더해야 될까요? 네, 첫 번장부터 양수가 되는 항인 7번장까지 합이 필요한 거죠? 7개 합이 필요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는 7개. 첫 번장이 누구라고요? 첫 번장이 11? 첫 번장이 11, 첫 번장 끝항으로 할까? 등차수 합을 구할 때 첫 번장 더하기 끝항으로도 구할 수 있잖아. 끝항은 7번장이죠? 7 대입했습니다. 7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이 될 것 같은데? A가 11이라면 7번장이 누구예요? 끝났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20번 아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빈아 선생님 네가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어 오늘. 정신 돌아왔나요 이제? 잠 깨셨어요? 네. 선생님 항상 상희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얼굴만 이쁘다고 다가 아니라고. 상희는 이제 엘리트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수빈이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다. 여자애들은 얼굴만 이쁘면 다긴 한데 실은 그게 내 철학인데 얼굴만 이쁜 장땡이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우리 큰애 좀씩 이뻐지고 있다? 우리 큰애 요즘 단식 투쟁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재명도 단식 투쟁하던데 우리 큰딸도 요즘 밥을 하루에 한 끼씩 먹어. 몸무게가 42kg야. 키가 165인데 허리가 내가 봤을 때는 허리가 10몇 인치인 것 같아 지금. 지금 병나게 생겼어.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fx의 값이 정수 k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fx의 값을 간다고 하는데 fx의 값은 k 빼고는 다 알아. 그럼 k 빼고 다 한다는 말은 도함수는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야? 도함수의 값이 누구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럼 빵 되는 x의 값이 누구 있지? 네, 2하고 마이너스 1이 빵 되는 값이네. 문제가 요구한 거는 마지막에 이것만 마무리해. 이것만 구해 마지막에.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fx를 적분해. 그럼 적분하려면 뭐가 필요해? k가 필요해. k 말면 적분할 수 있어. k를 몰라 적분을 못해. 그럼 미리 구해놓을까? 지금 적분하려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걸 적분하래. 근데 이 중에 적분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누군 적분 안 해도 되는데. 내 홀수 차이 녀석의 값은 기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접근할 때 접근할 필요 없죠. 어차피 빵이죠? 나머지 건 2배에서 빵부터 e까지 접근하면 되는 것 같은데? 2배에서 빵부터 e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줄만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이너스 맞게 잘 접근했나요? 그걸 빵부터 e까지 접근해서 2배 하겠습니다. 2대2 했습니다. 2대2 했더니 괄호 속에 게 누구야? 마이너스 4 플러스 2k 빵 대입은 빵인가요? 그럼 결국 내가 궁금한 거는 4k-8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찍어도 되겠다. k라는 숫자가 만약에 3이면 k가 만약에 뭐 5면 k가 누군지만 잘 찍으면 되겠다. k가 누군지만 잘 찍으면 해결될 것 같아. 그지? 나는 지금 이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해. 나는 지금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이 필요해. k라는 정수가 누군지 모를 뿐이야 지금.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자, 그런데 가하고 나를 만족하는 정수 k가 필요해. 가 나를 만족해야 돼.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니네 하도 많이 봐서 알아. 오른쪽은 함수 fx의 값을 접올린 다음에 3부터 4까지 접근한 거지. 여기까지 된 거 맞지?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뭐지?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fx의 값을 접근한 다음에 양수인 건 양수라고 얘기하고 음수인 건 절대값이어서 양수인 걸로 얘기하겠다고? 보호를 바꾸겠다고 접근한 거에? 근데 왜 오른쪽이 크다고 얘기할까? 포인트는 이 오른쪽이 크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오른쪽이 클까? 그림 그려보자. 이 그래프는 극점이 언제 발생한다고? fx는 극점이 언제 발생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에서 극점이 발생한다고? fx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 최고차함계수의 값 1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2래. 3부터 4까지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데? 3부터 4까지 그림은 증가하는 그림이야? 그럼 3부터 4까지가 증가하는 녀석인데 3부터 4까지만 접근하라며. 만약에 3부터 4까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좌변과 우변은 뭐 어떻게 되겠어? 네, 좌변과 우변은 같을 수밖에 없어. 접올릴 필요가 없는데 접올릴 필요가 없는 녀석의 값을 3부터 4까지 접근한 거 어차피 이거고 3부터 4까지 양수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이어도 어차피 이거라서 부동호가 성립한 게 아니라 이때는 등호가 성립해버려. 그런데 3대2 반 녀석과 4대2 반 녀석의 값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면 이 오른쪽에 클려나? 그냥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까? 3대2 반개 더 밑에 4대2 반개 더 위 또 그려볼게. 그 우변값은 접올리라며. 우변값은 접올린 다음에 넓이 구한 게 우변이지. 우변값은 지금 여기 넓이지. 근데 좌변값은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라며. 그럼 적분하게 되면은 x축 위에 건 양수값이고 x축 밑에 건 음수값이기 때문에 요거랑 같은 넓이만큼을 소거하고서 남은 녀석의 값이 되겠지? 여기 양수값이랑 음수값 소거돼서 빵일 거고 요 값만 음수값으로 생길 건데 이걸 접올리라고 절대값 씌우라고? 그럼 문제 질문은 보라색 넓이가 큰 거야? 파란색 넓이가 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지금 보라색 넓이보다는 파란색 넓이가 더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 부동식이 성립하는 것 같아. 나의 바람은 이랬으면 좋겠어. 나의 바람은 3대2 반 녀석의 값은 음수였으면 좋겠고 4대2 반 녀석의 값이 양수면 만족할 것 같아. 이런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의 그림이 둘 다 음수값을 가지면 어떡하지? 3대2 반 것도 음수값, 4대2 반 것도 음수값을 가지면 그것도 될까? 우변값은 뭐가 돼요? 접올린 다음에 넓이 구하라고요? 접올린 다음에 넓이 구한 건 여기 넓이잖아. 우변값. 좌변값은 그냥 적분하게 되면 이거지. 이거 부호 바꾸게 되면 똑같은 거지. 그럼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부동호가 성립하는 거는 오로지 3대2 반기 음수값이고 4대2 반기 양수값이었을 때만 가라고 하는 부동식을 만족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3대2 할 줄 알잖아. F1대 3대2 했습니다. F1대 3대2 했더니 하라고 27 빼기 2분의 27 지금까지 2분의 27
거기서 18을 뺄 겁니다. 2분의 27에서 18 빼라고 2분의 27 빼기 2분의 36?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K가 3대입한 건데 그 값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4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입하면 첫 번째가 64. 4대입했더니 64 빼기 48. 16 플러스 K라고? 16 플러스 K 값은 양수였으면 좋겠어. 이래야지만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모양. 가를 만족하는 모양이야. 자, 그러면 K 값의 범위가 뭔데요? 야, 이 정수 너무 많잖아, 이 사이 정수. 근데 아직 안 본 게 뭘 안 봤지, 아직? 나를 아직 안 읽었나? 나? 나에서는 어떤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여야 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4개라고? 이건 뭔 개소리지? 이게 뭔데, 지금? fx를 적분한 녀석의 값이 라지 fx라고 한다면 좌변값은 라지 fx의 값한테 x대입한 거에서 a대입한 거 빼는 거야? 그러니까 x대입하게 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a지. 즉 라지 fx의 값이랑 라지 f의 값이 똑같은 a가 어떤 a에 대해서 이게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x의 값은 x는 4개 있다고. 이 방정식의 이건 몇 차 방정식이야? 스몰 f는 몇 차인데? 그럼 그걸 적분했으니까 라지 f는 몇 차야? 그럼 4차 방정식의 근이 4개인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 된 거 맞으세요? 그럼 4차 방정식의 근이 4개가 있는 경우가 존재했으면 좋겠고 그럼 4차 방정식의 근이 4개가 있는 경우가 생기려면 4차 함수의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근의 개수는 몇 개야? 4차 방정식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4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 근이 몇 개야? 4개인 경우는 절대 없어. 그럼 라지 f의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따구로 생겨야지만 근이 4개인 경우가 가능한 거지. 어떤 값에 대해서 4개인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 경우는 극점이 몇 개야? 극점이 3개 존재해야 되고 이건 극점이 몇 개야? 다시 물읍시다. 극점 몇 개야? 이건 극점 1개. 얘는 극점 아니죠? 이건 극점이 1개면 안 돼. 4차 함수의 이름이 극점이 하나면 안 돼. 4차 함수의 극점은 3개 있어야 돼. 4차 함수의 극점이 3개 있다는 말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다는 얘기지. 라지 f를 미분한 게 누군데? 나의 바램은 요 녀석의 값이 근이 어떨 때 근이 3개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이 어떨 때 근이 3개 있는데? 어떨 때 근이 3개냐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부호가 양수고 2 대입한 거의 부호는 마이너스였을 때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3개 있는 거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면 아까 이 조건보다 이건 범위가 너무 넓었거든. 범위를 축소할 수 있겠다 이제. 나의 바램은 이거야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2 대입한 거의 부호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함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 함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몇이야? K 플러스 2분의 7? 네. 나의 바램은 K 플러스 2분의 7의 값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더니 8 빼기 6 빼기 12? 몇이라고? K-10? K-10이라고 하는 값은 음수였으면 좋겠어. 따라서 그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이걸 만족해야지 가를 만족하고 이걸 만족해 나를 만족하거든.
그럼 가나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에 해당하는 K값이 누군데? 이 사이는 K는 정수라고 얘기했어 문제가. K라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을 여기까지인가? 이런 거 맞으세요? 이 값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뭘 대입한 게 최대야? 뭘 대입해 최대죠? 4대입한 게 최대값이겠네. 4대입했습니다. 최소값은 뭘 대입해 최소값이야? 마이너스 3대입했습니다.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세요 이랬겠지? 네. 뺐더니 답은 여기네 또 28이네. 실은 여태까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숫자가 몇 가지가 있거든? 저 주관식에서 11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온 편인 것 같아요. 11, 13 이런 숫자가. 100은 답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답을 찍어야 될 때는 가장 강력한 숫자들이 요게야. 그리고 찍을 때 이런 숫자들이 유력합니다. 33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34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예외적이었어. 자, 그 다음 문제 21번 정도는 우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는 22번은 알죠? 21번 문제는 우리 할 수 있어. 21번 문제는 졸라 잘 할 수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자연수 mn의 값이 모두 순서성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m의 범위는 2부터 9까지, n의 범위도 2분의 9까지, 2부터 9까지. 근데 mn을 곱한 거한테 로그의 빼기 나누기잖아. 그걸 곱한 값이 4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k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조건에 따르면 k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밑조건에 따르면 k의 값은 0보다 커야 된다고? 또 밑은 1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k의 값은 존재하긴 하되 k의 값은 2 이상의 자연수겠네. 밑조건 때문에 이미 k는 2 이상이어야 돼. k가 1이면 안 돼. 자, 나라고 하는 조건부터 출발합니다. 나라고 하는 조건에 따르면 mn 곱하기 로그 k의 n분의 m의 값이 4가 들어가는 k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k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k를 한쪽에 옮기려고 k를 한쪽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로그 k의 n분의 m의 mn승의 값이 4라고요? 그럼 로그를 지수로 바꾸겠습니다. n분의 m의 mn승의 값은 k의 4승이죠? k만 남기고 싶습니다. 양변에 4분의 1승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만 오른쪽에 있는 k의 값이 누구라고? 2 이상이라고? k의 값은 2 이상의 자연수인데 그럼 k의 값은 존재해야 돼. 근데 왼쪽이 지금 k랑 똑같은 값이야. 그럼 내가 처음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궁금했어. 도대체 미세 값인 너는 누구니? 이게 궁금했어. 미세 값은 뭐 어떻다고? 제일 작을 때가 누구일까? m도 2부터 9까지, n도 2부터 9까지야. n분의 m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굴까요? 제일 큰 건 누굴까요? 네. 작은 걸 큰 걸로 나누기 한 게 작은 거고요.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누기 한 게 큰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설마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이것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아, 7. 마이너스 7이 제일 작아. 작은 숫자에서 큰 걸 빼야지 작아지고요.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저기 플러스 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큽니다. 네. 자, 그럼 원리에 의해서 n분의 m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요거 안 했다. 요거 안 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요 값이 자연수 k가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자연수 k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k가 될 수 있는 게 누군데? k는 누가 될 수 있냐고. 2 이상만 될 수 있다고? k는 지금 2 이상만 될 수 있지? 근데 4분의 mn이라고 하는 숫자도 궁금하긴 하다. 4분의 mn. 그럼 mn의 범위는 뭐야? 아니, 작은 것끼리 곱해야지 작을 거고 큰 것끼리 곱해야지 클 거 아니야. 4부터 81까지? 그럼 4분의 mn의 범위는 뭐야? 1부터 1부터 4분의 81. 네, 이렇게 했네. 그럼 4분의 81이면 대충 몇이야? 20? n분의 m이라는 녀석을 거듭 제곱해서 k라는 숫자 자연수 2, 3, 4, 5, 6, 7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첫 번째, n분의 m이라는 숫자를 4분의 mn승 해가지고 먼저 2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있을까? 네.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낫다고 지금? 그럼 n분의 m이라는 숫자가 누구일 때 가능하지? 원래 미세값 2면 가능해? 미세값 2면은 지수에 있는 값은 누구여야 돼? 2의 1승의 값이 1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 n분의 m의 값이 4가 됐을 때 4분의 mn이라는 값이 2분의 1이 될 수는 없지.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없으면 오로지 이것만 되는 건가? 맞아요? 된 거 맞아? 그러면은 그런 mn의 값이 있나? m의 값은 2n인데 mn의 값은 4가 되고 대입하면은 2n제곱의 값이 4야? 자연수 n값 중에 이런 걸 만족할 수는 없지. 자연수 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또 있나? 지금 이건 모순이었어. 안 돼. 자연수가 아니야.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또 있나 이게? 2 나온 경우가? 미세값이 1이면 거듭적으로 절대 2가 안 나오고 분수의 값을 거듭제곱 해가지고 2가 나올 수가 없잖아. 분수의 값을 거듭제곱하면 분수가 나올 거니까. 그럼 자연수 중에 n분의 m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 중에 절대로 없어.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이게 4가 되는 거 확인했잖아 아까 전에. 4가 되면 2분의 1이니까 안 돼. 그 다음 숫자 생각하려고. 이 값이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3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지? 분수면 안 돼, 이거 자체가. 3이었을 때는 3의 1승? 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될까? 돼? 아이씨, 이것도 안 된다고? 뭐가 될까? 처음 읽었을 땐 쉬운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읽었을 땐 쉬운 것 같았는데, 이 다음부터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
3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9가 되면 2분의 1 되니까 안 되잖아.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저 숫자가 계속 커진 숫자로 생각해서 풀라고. 개수. 아, 나 졸라 어렵네. 이거 이렇게 다 해서 언제 찾아? 이 사이는 자연수가 누구야? 이 사이의 자연수가 누구야? 9분의 2부터 2분의 9 사이는 자연수가. 이 거듭제곱도 분수가 있으면 루트가 되니까 이것도 자연수였으면 좋겠거든? 20까지가 자연수죠. 1, 2, 3, 4를 거듭제곱해가지고 1승부터 20승까지 할 건데 그 결과가 2 이상의 자연수였으면 좋겠어. 아, 있네? 되네?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네. 이거 어떻게 개수를 세지 이거를? 그러니까 중간에 빼먹고 1의 거듭제곱이 무조건 1이니까 1의 거듭제곱은 안 돼. 오른쪽에 K가 2 이상이기 때문에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안 된다고. 2, 3, 4로서 거듭제곱의 값을 생각해보자. 2에 대해서 요만큼 거듭제곱할 거거든? 근데 이런 숫자의 거듭제곱들은 전부 다 자연수 나오는 거지. 다만 그런 MN의 순수상 개수를 구해야 된다고? 자, 방법을 바꿔서 방법을. 나의 바램은 n분의 m이라는 숫자가 2였을 때 보려고. 그럼 이 식은 2라고 하는 숫자에 4분의 mn승이야? 근데 2의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2 이상의 자연수? 그럼 4분의 mn의 값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우변값이 자연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4분의 mn 값은 누가 된다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20도 다 된다고? 그러면 m이라는 녀석의 값은 2n이라서 2n을 대입하려고. 그럼 좌변값이 누구지? 2n 대입했던 2분의 n제곱인가요? 근데 이 숫자들 중에서 제곱수가 되는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구만. n제곱의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숫자들인데 이 중에 제곱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겠다. 이 중에 제곱수가 몇 개야? 40가지 제곱수 중에 짝수인 제곱수. 4는 제곱수 맞아. 16도 짝수인 제곱수야. 36도 짝수인 제곱수 3개밖에 없나?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은 녀석의 값은 이걸 찾았어. n이라는 값이 2였을 때, 난 지금 mn의 순수상 개수를 구하는 중이거든? n값이 2가 됐을 때, 또 n값이 4가 됐을 때, n값이 6이 됐을 때, 그때는 m이 누구라고요? m이 4, 8, 12해야 돼? 근데 12면 안 되지. 12가 돼버리면은 m값이 2부터 9까지 조건은 모순이죠. 그러면 2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n분의 m이라는 숫자가 3이 되는 숫자였을 때, 그럼 요 동그라미 친 녀석의 값이 3의 거듭제곱인데 3의 거듭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거듭제곱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1부터 20까지입니다. 다 돼요? 근데 m값이 3n이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3n제곱? 맞아요? 근데 이 값이 지금 1, 2, 3 다 될 수 있어. 20까지. 4배 하게 되면 어차피 3의 배수가 되지만 n제곱이 가능한 거지. 아무튼 4배 할게요. 3n제곱의 값은 4, 8 쭉 나가서 4의 배수들이 80까지? 그럼 제곱수한테 3배한 숫자여야 돼.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한테 3배한 숫자가 4의 배수인 4의 배수인 경우를 찾아야 되거든? 뭐가 있을까? 20개 쓴 다음에 눈으로 봐야 돼? n값 1이었을 때 돼? n값 1이면 3은 없잖아. n값 2였을 때 12는 되네. n값 2가 되면 m은 누구야? 6,2는 돼. 3이면 27이니까 안 돼. 4면은 48이니까 안 돼. 아, 48 사이배수 맞냐? 방금 뭐 대입했지? 근데 이건 방금 전에 센 점이잖아. 센 점이니까 두 번 세면 안 되잖아. 그 다음이 5가 됐을 때는 75니까 안 되고 6이 되면은 6은 당연히 안 돼. 6이면은 앞에 게 10이니까. 아니다. 쌤 잘못 얘기했다. 4가 되면 8이 아니지. 4가 되면 10이지. 그 다음 숫자부터 할 필요 없겠다. 9를 초과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 개야. 마지막 숫자야. n분의 m이라는 숫자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4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4인 경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n분의 m이라는 숫자가 4라고 한다면 나의 바램은 4라고 하는 숫자의 4분의 mn승의 값은 자연수 k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분의 mn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20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4의 거듭 쪽이 k였으면 좋겠는데 m값은 4n이고요. 4n 대입했습니다. 그럼 n제곱의 값이 이렇다고요? 그럴 수 있는 n이 누군데요? n값은 1? 1도 될 수 있죠, n값은? n값 1이면 m은 누구예요? 2면 누구야? 2면 4 존재하죠? 2였을 때가 8인가요? 3이었을 때가 9도 있어. 3이면 누가 돼, 앞에 게? 이건 안 돼. 9를 초과하니까. 그러면 되는 녀석의 값이 몇 개야? 답이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 아이씨, 하나 더 오겠다고? 아, 나 짜증, 4개라고? 왜 5개지? 겹치는 게 있나, 이 중에? 겹치는 거 없지? 난 5개 나오는데 왜 답은 4개라 그러냐? 알았어요. 뭐? 2가 2가 2부터였는데 1이 있으면 안 돼요. 2부터, 아, 그러네. n값 2부터였지? 네, 이거 빼야 된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4개네요. 자, 이제 그러면 모의고사 풀이는 끝났습니다.